안녕하십니까. 감출 수 없는 운명 85번째. 오늘은 교통사고로 자식이 불구가 된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제게 상담 오셨던 분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사주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주제를 주십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침울해 보여 저는 말없이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을 해봅니다. 그분 사주에서 한 가지가 깊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사주가 다른 것보다 사주에 자식이 너무 내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즉 자식으로 인해서 본인이 많이 힘든 모습으로 보이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것이 제 사주에 나오나 봅니다. 그것이 운명인가 보네요. 제가 아들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척추를 다쳐 아무것도 못하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아들 생각만 하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저의 업보로 그런가 해서 너무 괴롭기도 해서 제 사주가 그런 것인지 알고 싶어 선생님께 상담하는데 제 운명이 사주 속에 들어있군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위로와 여러가지 말씀을 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자식이 큰 부담으로 되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경술년 정해월 정매일 갑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죠. 경술년생이시면 1970년생이십니다. 2020년 올해 51세가 되시는 분 사주가 되겠고요. 자, 이분이 상담을 오셔가지고 본인 사주가 어떠냐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사주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자식이 상당히 부담입니다 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정화 작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자,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나무가 내편이 되겠네요. 자, 먼저 비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간의 정화 작은 촛불이 내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은 연지, 술토 지장간의 정화, 그 다음에 일지, 미토 지장간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다음에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해수안의 간목, 그 다음에 일지, 미토 안의 을목, 그 다음에 시지, 진토 안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와 있는 거라고는 작은 불 정화와 큰 나무 간목뿐이네요. 그러면 사주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상대편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죠.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나를 극하니까 내가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 세력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진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그 다음에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일지의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시지의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해수안의 모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경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술토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이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지에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시지, 진토 지점 간에 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편의 세력이 상당하죠. 흙기운도 술토, 미토, 진토, 큰 흙, 작은 흙 합쳐져서 기운이 강하고 경금, 큰새, 해수, 큰물까지 합쳐져서 상대편의 세력이 상당하니 사주가 약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시간에 있는 간목은 나한테 생을 주고 있나요? 목생활을 해주고 있나요? 아니죠. 큰 나무 작은 불에 던져줘 봐야 목생화가 아니라 먹국화가 돼버리죠. 먹다 화식이 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간목은 오히려 오지랖 넓게 목생활을 하려다가 오히려 불을 꺼뜨려 버리는 형국이라 이 녀석도 도움이 안 되는 사주네요. 그러니 더더욱 사주가 약해진 사주가 됐죠. 신약 거의 최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인 큰 나무가 나한테 보탬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신약한 사주가 됐는데 그러면 용신은 뭘까요? 이 불로 잡아야 될까요? 나무는 이미 목다시가 안 되고 불이 너무 여린 불이죠. 자, 이 사주에서 가장 병이 뭘까요? 자, 흙이 많아서 병일까요? 아니죠. 이 사주에서는 물이 가장 병입니다.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는데 선생님 물이 어떻게 술토도 있고 미토도 있고 흙들이 그거라는데 제 강한 오행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한번 보자고요. 연지에 있는 술토는 어떤가요? 술토가 토국수를 해주나요? 아니죠. 극과 생이 같이 있으면 생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위에 있는 경금을 갖다가 생을 해버리네요.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니까 오히려 술토는 물의 편이 돼버렸네요. 물을 막아준 게 아니라 오히려 물편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재성을 생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쇠하고 흙하고 한통속이 되다 보니까 물을 생해줘 버리니까 요렇게 흙은 내 편이 돼버렸네요. 이 술토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러니 물이 강해졌죠. 그리고 이 진토로 이 물을 막을 수 있나요? 아니죠. 진토는 절벅절벅한 흙이고 그 다음에 간목에 먹국토를 받고 있어서 힘이 없는 형국이다 보니까 물을 못 막습니다. 그럼 미토 혼자 작은 흙으로 이 큰 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 이 물이 상당히 강한 오행으로 이 사주의 병으로 대두되고 있네요. 그래서 용신은 할 수 없이 미토로 작은 흙으로 그래도 마른 흙이니까 막아보겠다고 고군분투를 하지만 역부족이죠.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용신은 미토가 되겠고 운에서는 이 신은 큰 불이 오면 좋겠습니다. 큰 불이 와야 이 간목을 수용하겠죠. 병화나 사화가 와야 이 목생화가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작은 나무 있죠. 을목이나 묘목이 와야 목생화가 됩니다. 그래서 운에서는 큰 불이나 작은 나무 큰 나무 간목이나 인목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목다의식 되죠. 그러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에서는 큰 불과 작은 나무가 좋겠습니다. 경금이 와서 간목을 뽀개주면 장작이 돼서 목생화가 되겠는데 경금이나 신금이 오면은 금극목이 되나요? 안 되죠. 물을 먼저 생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쇠가 돌아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기에서는 큰 불과 그 다음에 작은 나무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렇게 됐고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위협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물이라고 그랬죠? 물을 막을 수 있는 거는 미토뿐인데 미토가 막지를 못하고 있는 역부족인 상태다 보니까 고스란히 일간에게 위협이 되죠. 이 작은 첩보를 한 방에 꺼버리려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바로 물이 되겠습니다.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물이 뭔가요? 이분에게 관이죠. 관은 남자 본 사주에서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 자식이 나한테 위협이 되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작은 첩보를 꺼버리려는 형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자식이 상당히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바로 자식분께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척추장애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자식이 불쌍하고 본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괴로워하시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물기운 큰 물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요렇게 술토와 경금이 한통속이 돼서 금생수까지 해주니 물기운이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흐름을 잘 봐야, 자칫 흐름을 보지 않고 흙이 많아서 물을 막아버리니 물기운이 약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같이 술토가 경금을 생하고 경금이 나를 생하는, 식상이 재상, 재상이 관성을 생하는 이런 구조가 되면 오히려 식상하고 관하고 한편이 돼버려 가지고 관의 힘이 상당히 강해진 그런 사주팔자가 돼서 관이 상당히 부담으로 사주 절제를 장악하는 기운으로 다가와서 문제가 됐던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해수를 보고 제가 자식을 집어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주를 집중해서 보면은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